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릴 교수님 파티클 필터 앤 몬테카를로 로컬라이제이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표 잘 해주신 칼만 필터나 익스텐트 칼만 필터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분포 형태의 파라메트릭 프로베빌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접근을 하였다면은 파티클 필터는 파티클, 샘플 또는 이제 포즈 하이포시스라고도 불리는 샘플 베이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위치 또는 로테이션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비트러리 펑션을 어떻게 표현하는 동시에 efficient state estimation 할 수 있게 샘플을 approximation 해야 됩니다. 이러한 아비트러리 펑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멀티플 웨이트를 가진 멀티플 샘플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파티클 셋인데, 파티클 셋을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나타내고 있고, 각각 스테이트 하이포시스와 스테이트 각 파티클의 임포턴스 웨이트입니다. 또 이제 인테그랄에서 확률 분포로 나타나기 위해서 디렉트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파티클이 많을수록 이제 높은 probability를 갖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러한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블루 라인으로 표현된 이제 타겟 샘플이 있고, 레드 라인으로 표현된 맨 처음에 프로포저라는 확률 분포가 있다면은, 이 레드 라인과 블루 라인의 차이를 컴펜세이션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차이인 미스메이크를 컴펜세이션 할 수 있으면은 다른 디스트리뷰션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F로부터 샘플을 만들기 위해 프로포절 확률 분포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컴펜세이션 되는 웨이트는 프로포절 나누기 타겟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이너믹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에서 파티클 필터를 알아보면은, 파티클 필터는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던 바이진 필터의 임플레멘테이션으로 동일하게 이제 각 스텝마다 프레딕션과 커렉션이 반복되게 됩니다. 프레딕션은 이제 로봇의 모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커렉션은 이제 메저먼트 옵저베이션 측정값에 대해서 연관을 받습니다. 또 칼만 필터와는 다르게 논 패러메트릭한 어프로치이고, 이런 샘플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모델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프로포절로부터 샘플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 블루 라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확히 내가 어디에 시스템이 있는 블루 라인을 알고 싶지만은 처음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프로포절한 레드 커브에서 샘플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레드 라인 그 프로포절은 이제 그 플랫폼의 모션의 바이지안 예측값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타겟과 프로포절로 나눈 웨이트를 옵저베이션 모델을 통해서 얻고 그 미스매치된 값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리샘플링을 해주게 되는데, probability WT를 가진 샘플을 J번 그리고 이제 이걸 J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샘플링을 해주는 이유는 샘플의 수가 제한적이라고 하면은 전체 분포에서 샘플 하나가 나타나는 컨트리뷰션은 매우 작기 때문에 샘플을 차라리 꺼내서 프리퀀시에 의한 웨이팅을 리플레싱 해주고 다시 넣어주는 게 전체 확률 분포를 다루는데 더 좋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파티클 필터 알고리즘을 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t-1일 때 내 시스템의 빌리프 그리고 현재의 모션, 현재의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파티클 필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라인에서처럼 이제 샘플셋 그리고 프리딕트 샘플셋 두 가지의 empty set을 우선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파이 값은 유저가 결정하는 것이고, 또 이제 previous belief 그리고 모션 디펜트와 연관이 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줄에서 타겟을 프로포절로 나눈 웨이팅을 계산하고, 이는 이제 옵저베이션 모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미스매치 된 걸 커렉션 해준 거를 new 템플을 샘플셋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번 줄부터 이제 리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리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결과 이제 프리퀀시 웨이트를 가진 유니폼 웨이트 샘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몬테카를로, 내가 어디에 되어 있는 문제를 이제 파티클 필터를 가지고 사용한 이제 몬테카를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CL의 경우 모든 점이 이제 하이포시스 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MCL에서는 이제 모션 모델을 프로포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모션 모델이 리커시브 빌리프로부터 오는 내가 어디에 위치는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모션 모델을 프로포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는 주어진 맵과 옵저베이션에서 얻은 옵저베이션 모델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제 몬테카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원디그젠플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필터와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션 모델과 옵저베이션 모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전체 포즈 공간에 대해서 랜덤리 유니폼한 이제 프로포저를 샘플 모션 모델을 생성을 해주게 되면은 B 단계에서 로봇이 이제 보시는 대로 문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저먼트 웨이팅에 의해서 임포턴스 팩터 웨이트를 바꿔주게 되고, C에서 이제 커렉션 단계에서 리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모션 모델과 웨이티드 임포턴스 팩터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파티클 셋을 얻게 됩니다. 이때 웨이트는 같은 유니폼한데 그 중요한 점에서 좀 더 확률 분포가 더 높게 C와 같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D 단계에서는 이제 로봇이 새로운 문을 움직여서 새로운 측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파티클 셋에 또 다른 이제 임포턴스 웨이트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두 번째 문에서 가장 확률 분포가 높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 움직인 로봇 모션과 결합을 하여서 다시 리샘플링하여 뉴 샘플링 파티클 셋을 얻게 됩니다. 이때 결과 웨이트는 동일한데 이제 로봇의 현재 위치에 가장 많은 확률 분포를 가진 파티클 셋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리샘플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샘플링은 이제 unlikely한 샘플을 보다 likely한 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룰렛 윌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웨이트를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주고 왼쪽 그림과 같이 룰렛처럼 원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 한 개가 돌아가다가 이제 멈췄을 때 그 점을 선택하는 방식이 룰렛 윌 방식으로 가장 스탠다드한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로우 베리언스 또는 이제 스토캐스틱 유니버셜 샘플링으로 불리는 방법으로 여기 그림에서는 총 8개의 화살표가 이제 45도 공간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n개의 화살표들을 돌려서 그때 끝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하나를 선택하면은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는데 바이너리 설치할 필요 없이 리니어한 타임만 걸리기 때문에 룰렛 윌 방식보다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웨이트가 불균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센서가 성능이 아주 나빠가지고 어큐러시가 안 좋고 언설텐티 해가지고 웨이트가 같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의 문제에 대해서 시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 이제 센서가 나빠서 옵저베이션 결과가 더 이상 어떤 유의미한 것도 말해주지 않을 때 리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모션 모델은 계속 리샘플하면서 디플리케이트 되는데, 옵저베이션 모델은 죽은 상태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점이 더 좋은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 샘플을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샘플셋을 계속 리프레드시해서 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장점 때문에 주로 이제 로우 베리언스 스토캐스틱 유니버셜 샘플링을 리샘플링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샘플링을 수식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하나를 고르게 되면은 이제 J분의 1 스페이스만큼 떨어진 점들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선 0과 J분의 1 사이에 랜덤 넘버 R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는 이제 첫 번째 랜덤 넘버 더하기 그리고 내가 고른 샘플의 인덱스 곱하기 J분 A를 해주게 되고, 이 U가 이 누적된 값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다음 값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파티클 하나 선택을 해주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리샘플링을 로우 베리언스로 샘플링 해주게 됩니다. 결과 이제 웨이트가 같을 때도 성능 퍼포밍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퍼레이션의 컴플렉시티비티가 낮기 때문에 이제 주로 로우 베리언스 리샘플링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티클 필터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면은, 파티클 필터 같은 경우 그 파티클의 디멘전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앰비규티가 커지기 때문에 높은 공간 2차원까지는 괜찮은데, 높은 차원의 공간 그리고 언설튼티가 심해지게 되면은 적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티클이 너무 작게 되면은 샘플이 너무 작기 때문에 파티클 수가 너무 작게 되면 파티클 디플레이션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티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다룰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로버스티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센서 모달리티를 임플리멘트 하는데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